용띠 여러분, 2026년 병오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용띠에게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사주학적으로 보면 2026년 용띠는 강한 재물 상승 기운을 받게 됩니다. 하늘을 나는 용이 여의주를 물듯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해이지만 동시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주학 관점에서 용띠분들이 2026년에 절대 피해야 할 옷차림과 물건, 그리고 재물운을 극대화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주학에서 용은 토의 기운을 가진 동물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토가 아닙니다. 진토, 즉 습한 흙입니다. 물을 머금은 땅, 생명이 자라는 땅을 상징하지요. 용띠 분들은 원래 카리스마가 강하고 변화를 주도하며 사람들을 이끄는 성격을 타고났습니다. 하늘을 나는 용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2026년 병오년은 어떤 해일까요? 병오년은 강한 화의 해입니다. 불의 기운이 하늘 끝까지 치솟는 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주 원리가 나옵니다. 화극금이지만 용에게는 화생토입니다. 불이 흙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2026년의 강한 불은 용띠에게 힘을 줍니다. 사주학에서 토는 재물의 창고입니다. 땅 속에 금은 보화가 묻혀있지 않습니까? 용띠는 토의 기운이니 원래 재물운이 강한 띠입니다. 2026년에 화생토로 토의 기운이 더 강해지면 재물 창고가 더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불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습한 땅이 바싹 마르게 됩니다. 진토가 조토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물기를 잃은 땅은 딱딱해져서 재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금이 가서 재물이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2026년 용띠는 적당히 불의 기운을 받아 재물 창고를 키우되 물기를 유지해서 재물이 새지 않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들어온 재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절할까요? 바로 옷차림과 몸에 지니는 물건으로 합니다. 옷과 액세서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사주의 오행을 미세 조정하는 도구입니다. 성공한 용띠들을 보세요. 그분들은 옷 색깔 하나, 액세서리 하나도 신중하게 고릅니다. 자신의 기운이 강한지 약한지 매일 체크하면서 그에 맞춰 옷을 입습니다. 그게 바로 운을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잠깐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2026년 소원을 적어주세요. 한 분 한 분 정성껏 읽고 진심을 담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용띠분들이 2026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통 빨간색과 황금색으로 치장하지 마세요. 용은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금은 보화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빨간색 옷, 황금색 액세서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빨간색은 화의 기운입니다. 2026년은 이미 화가 넘칩니다. 여기에 빨간 옷까지 입으면 불길이 폭발합니다. 사주학에서 이걸 화왕이라고 합니다. 불이 너무 왕성해서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화왕이 되면 재물이 새어나갑니다. 돈을 벌어도 금방 나가버립니다. 지출이 통제가 안 됩니다. 충동 구매를 하게 되고 쓸데없는 곳에 돈을 씁니다. 황금색도 조심하세요. 황금색은 토의 색이기도 하지만 화가 강할 때는 화의 색으로 작용합니다. 온몸을 황금색으로 치장하면 더욱 뜨거워집니다. 재물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밀어냅니다. 빨간 넥타이 하나, 금반지 하나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빨간 셔츠에 빨간 바지에 금목걸이에 금시계에 금반지까지 이렇게 온몸을 화려하게 치장하면 2026년에는 독이 됩니다. 두 번째,
가죽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가죽은 화의 기운을 받아서 만들어집니다. 무두질할 때 열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죽은 화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용띠 분들은 가죽 제품을 좋아하십니다. 가죽 재킷, 가죽 가방, 가죽 신발, 가죽 벨트. 고급스럽고 멋있지요. 하지만 2026년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죽 재킷에, 가죽 가방에, 가죽 신발에, 가죽 벨트까지 온몸을 가죽으로 두르면 화의 기운이 과합니다. 습한 땅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가죽 신발이나 가죽 벨트 하나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착용하지는 마세요. 특히 검은 가죽은 열을 더 많이 흡수하니까 더욱 조심하세요. 세 번째, 목 부분이 막힌 옷은 피하세요. 용은 하늘을 나는 동물입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녀야 합니다. 막힌 걸 싫어합니다. 특히 목이 막히면 안 됩니다. 목을 꽉 조이는 터틀넥, 넥타이를 너무 꽉 매는 것, 목에 딱 붙는 하이넥 이런 것들은 용띠와 맞지 않습니다. 용이 목이 조이면 하늘로 못 날아오릅니다. 사주학에서 용의 목은 아주 중요합니다. 용의 기운이 목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목이 막히면 기운이 안 나옵니다.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목이 편한 옷을 입으세요. V넥, 오픈 칼라, 라운드넥처럼 목에 공간이 있는 디자인이 좋습니다. 넥타이를 매더라도 너무 조이지 마세요.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여유 있게 매세요. 네 번째, 무늬가 없는 밋밋한 옷만 입지 마세요. 용은 비늘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무늬가 온몸에 있지요. 그게 용의 매력입니다. 그런데 무늬가 전혀 없는 밋밋한 옷만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의 매력이 사라집니다. 평범해 보입니다. 용띠의 카리스마가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봅니다. 무지 티셔츠, 무지 셔츠만 입지 마세요. 적당한 무늬가 있는 옷을 입으세요. 하지만 너무 복잡한 무늬는 피하세요. 세련된 무늬, 품격 있는 무늬를 선택하세요. 스트라이프, 체크, 도트 이런 클래식한 무늬가 용띠에게 잘 어울립니다. 용 무늬나 구름 무늬, 파도 무늬도 좋습니다. 자기 상징을 입는 게 운을 높입니다. 다섯 번째, 싸구려 티 나는 옷은 절대 입지 마세요. 용은 황제의 상징입니다.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값싼 옷을 입으면 용의 품격이 떨어집니다. 1,000원짜리 티셔츠, 10,000원짜리 바지, 이런 옷들은 금방 티가 납니다. 재질이 좋지 않고 핏도 안 좋습니다. 이런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합니다. 용띠는 다른 띠보다 옷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비싼 명품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옷을 사라는 겁니다. 좋은 재질, 좋은 핏,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사세요. 한 벌을 사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사세요. 그리고 잘 관리하면서 오래 입으세요. 그게 용띠의 스타일입니다. 그럼 이제 용띠의 금전운과 재물운을 높이는 옷차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띠에게 2026년 최고의 색은 검은색과 남색입니다. 왜 검은색과 남색일까요? 이 색들은 수의 기운입니다. 물의 색이지요. 2026년처럼 불이 강한 해에는 물의 기운이 꼭 필요합니다. 사주학에서 수극화라고 물이 불을 제압합니다. 너무 강한 불을 적당히 식혀주는 거지요. 그리고 토국수라고 하지만 적당한 물은 진토에게 좋습니다.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재물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중요합니다. 진토는 습한 땅입니다. 습한 땅에 재물이 모입니다. 마른 땅은 금이 가서 재물이 새어나갔지만 촉촉한 땅은 재물을 꽉 붙잡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으면 재물이 여러분에게 달라붙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나가지 않습니다. 저축이 잘 됩니다. 투자에도 손해를 안 봅니다. 검은색 정장이 2026년 용띠에게는 최고입니다. 검은 양복에 흰 셔츠, 이게 클래식하면서도 용띠에게 딱 맞는 조합입니다.
중요한 사업 미팅이나 계약할 때 검은 정장을 입으세요. 재물이 따라옵니다. 남색도 아주 좋습니다. 남색은 물의 기운이면서 동시에 품격을 나타냅니다. 남색 정장, 남색 드레스가 용띠를 더욱 멋있게 만들고 재물운도 높여줍니다. 둘째, 무게감 있는 소재를 선택하세요. 용은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가벼우면 안 됩니다. 하늘을 나는 용이지만 땅을 밟을 때는 묵직해야 합니다. 무게감 있는 소재가 뭘까요? 두꺼운 면, 울, 트위드, 코튼 이런 소재들입니다. 만졌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드는 소재입니다. 얇고 가벼운 소재는 용띠와 안 맞습니다.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쉬폰, 얇은 실크, 가벼운 폴리에스터는 피하세요. 두꺼운 면, 셔츠, 울 정장, 트위드 재킷이 용띠에게 잘 어울립니다. 입었을 때 무게가 느껴지는 옷, 품격이 느껴지는 옷을 선택하세요. 셋째, 큰 핏보다는 딱 맞는 핏을 선택하세요. 용띠 분들은 몸집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큰 옷을 입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좋지 않습니다. 너무 큰 옷을 입으면 더 크게 보입니다. 뚱뚱해 보입니다. 용의 위험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딱 맞는 옷을 입으세요. 어깨선이 정확히 맞는 재킷, 허리선이 살짝 들어가는 셔츠, 다리 라인이 깔끔한 바지를 선택하세요. 맞춤 옷이 제일 좋습니다. 용띠는 맞춤 옷에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체형에 딱 맞게 만든 옷 한 벌이 기성복 10벌보다 낫습니다. 넷째, 품격 있는 무늬를 선택하세요. 앞서 말했듯이 용띠는 무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무늬나 입으면 안 됩니다. 품격 있는 무늬를 입어야 합니다. 헤링본, 글렌체크, 윈도우 페인 이런 클래식한 무늬가 용띠에게 잘 어울립니다. 정장에 이런 무늬가 있으면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용 무늬가 직접 들어간 옷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크고 화려한 용 무늬는 피하세요. 작고 은은한 용 무늬가 더 품격 있습니다. 물결 무늬, 구름 무늬도 용과 잘 어울립니다. 용은 물과 구름 사이를 날아다니니까요. 이런 자연 무늬가 용띠의 운을 높입니다. 다섯째,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세요. 용은 화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옷을 화려하게 입으면 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은 심플하게 액세서리로 화려함을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시계 하나, 반지 하나, 넥타이 핀 하나로 포인트를 주세요. 하지만 품격 있는 것으로 하세요. 싸구려 액세서리는 용띠에게 안 어울립니다. 특히 시계가 중요합니다. 용띠는 좋은 시계를 차야 합니다. 시계는 시간을 상징하고 시간은 기회를 상징합니다. 좋은 시계가 좋은 기회를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6년 용띠의 금전운과 재물운을 더욱 높여줄 특별한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호환석 팔찌입니다. 호환석은 호랑이 눈동자를 닮은 보석인데요. 용띠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주학에서 진용과 인목은 삼합을 이룹니다. 용과 호랑이가 힘을 합치면 무적이 된다는 뜻이지요. 호환석은 호랑이의 기운을 담고 있으니 용띠가 호환석을 지니면 삼합의 기운을 받게 됩니다. 예로부터 호환석은 금전운과 건강운을 높여주는 보석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사업가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재물을 지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팔찌로 착용하면 금전운 상승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사주학에서 손목은 재물이 흐르는 수로입니다. 손목에 호환석 팔찌를 차면 재물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잘 흘러갑니다. 2026년처럼 화가 강한 해의 용띠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호환석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화와 토 사이의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중간에서 조절해 주는 거지요. 요즘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지인 선물로도 호환석 팔찌를 많이 찾으십니다. 새해 선물로 딱 좋기 때문이죠.
특히 2026년 용띠분들께는 더욱 좋은 해를 보내시라는 의미로 선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단체에서도 많이 주문하셔서 현재 주문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수작업으로 정성껏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년 할인 혜택은 곧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호환석, 원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호환석이 워낙 인기가 많아지면서 좋은 품질의 원석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저희는 작년에 주문량을 예상하고 미리 최고 등급의 호환석, 원석을 대량으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팔찌는 모두 이 프리미엄 원석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석이 모두 소진되면 가격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원석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다음 구매 때는 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구매 시기입니다. 신년 할인도 받으시고 좋은 품질의 호환석도 합리적인 가격에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50일지에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구독 후 여러분의 2026년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3분께 호환석 팔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당첨자는 댓글에 직접 답글로 안내드릴 예정이니 꼭 참여해 보세요. 구매 링크는 댓글 고정란에 남겨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용띠의 금전운을 확실하게 높여보세요. 이제 가방 안에 꼭 넣어야 할 물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주학에서 말하는 재물을 증폭시키는 물건들입니다. 첫째, 검은색 가죽 지갑에 많은 돈을 넣으세요. 용띠는 작은 지갑을 쓰면 안 됩니다. 큰 지갑을 써야 합니다. 재물도 크게 들어와야 하니까요. 검은색 가죽 지갑이 용띠에게 최고입니다. 검은색은 수의 기운이고 가죽은 품격을 나타냅니다. 크고 묵직한 검은 가죽 지갑이 용띠에게 딱 맞습니다. 지갑 안에는 돈을 많이 넣으세요. 빈 지갑을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지갑이 넉넉해야 재물도 넉넉해집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이 아니라 50,000원짜리를 넣으세요. 그리고 지갑에 금박 용 카드를 넣어두세요. 자기 띠 동물을 지갑에 넣으면 재물이 모입니다. 금박으로 된 용 카드나 용 부적을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둘째, 명함과 고급 펜을 가지고 다니세요. 용띠는 리더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합니다. 명함은 필수입니다. 명함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그것도 명함 케이스에 깔끔하게 넣어서 다니세요. 구겨진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안 됩니다. 명함 하나에도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급 펜을 하나 가지고 다니세요. 싸구려 볼펜 말고 제대로 된 만년필이나 좋은 펜을 가지세요.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할 때 펜이 중요합니다. 펜은 검은색이나 은색이 좋습니다. 용 문양이 새겨진 펜이면 더욱 좋습니다. 펜 하나로 여러분의 품격을 보여주세요. 셋째, 호환석 팔찌를 가지고 다니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환석은 용띠에게 아주 좋은 보석입니다. 삼합의 기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환석을 가방에 넣어 다니는 것도 좋지만 특히 팔찌로 착용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주학에서 손목은 기운의 출입구입니다.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나쁜 기운을 내보내는 곳이 손목입니다. 그 손목에 호환석 팔찌를 차면 좋은 기운만 들어오고 나쁜 기운은 막아집니다. 용띠는 손을 많이 씁니다. 악수하고 일하고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모든 중요한 일이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손목에 호환석 팔찌를 차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팔찌를 차고 악수를 하면 상대방도 팔찌를 봅니다. 저 사람은 품격이 있구나.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첫인상이 좋아지는 거지요. 특히 2026년처럼 화가 강한 해에는 호환석 팔찌가 큰 도움이 됩니다. 목의 기운인
호환석이 화와 토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조절해줍니다. 팔찌는 왼손에 차는 게 좋습니다. 사주학에서 왼손은 받는 손입니다. 왼손목에 호환석 팔찌를 차면 재물과 기회를 더 많이 받아들입니다. 팔찌를 고를 때는 조금 큰 것이 좋습니다. 용띠는 작은 것보다 큰 것이 어울립니다. 호환석, 구슬이 조금 큰 팔찌를 선택하세요. 존재감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과 액세서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은 묵직한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운동화보다는 무게감 있는 구두가 용띠에게 잘 어울립니다. 검은, 가죽, 구두가 최고입니다. 윤이 나게 잘 닦은 검은 구두를 신으면 용띠의 위엄이 살아납니다. 신발은 항상 반짝반짝하게 관리하세요. 신발 굽도 중요합니다. 너무 얇은 굽은 피하세요. 적당히 두툼한 굽이 용띠에게 맞습니다. 땅을 밟을 때 묵직한 소리가 나야 합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높고 가는 힐보다는 적당한 높이의 굵은 힐이 좋습니다.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액세서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계는 크고 묵직한 것이 좋습니다. 작고 가벼운 시계는 용띠와 안 맞습니다. 존재감 있는 시계를 차세요. 검은색, 가죽 밴드나 금속 밴드가 좋습니다. 시계판도 큰 것이 좋습니다. 시계를 봤을 때 시간이 확실히 보여야 합니다. 목걸이는 굵은 것이 좋습니다. 용띠는 가는 목걸이보다 굵은 목걸이가 어울립니다. 금목걸이나 은목걸이를 하되 적당히 굵은 것으로 하세요. 펜던트는 용 모양이나 여의주 모양이 좋습니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펜던트가 최고입니다. 재물과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반지는 검지와 중지에 끼는 게 좋습니다. 사주학에서 용띠에게는 검지와 중지가 중요합니다. 검지는 권력을, 중지는 재물을 상징합니다. 검지의 금반지, 중지의 은반지 이렇게 두 개를 끼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끼지는 마세요. 두세 개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액세서리가 바로 손목의 팔찌입니다. 특히 호환석 팔찌 말이지요. 용띠에게 팔찌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권력과 재물의 상징입니다. 옛날 황제들도 팔찌를 차고 다녔습니다. 호환석 팔찌를 차면 손목이 빛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여러분의 손목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회의나 계약할 때 팔찌를 차고 가세요. 팔찌를 보면서 나는 용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한다. 이렇게 속으로 외치세요. 이런 자기 암시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호환석 팔찌가 여러분의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팔찌는 매일 차고 다니세요. 잠잘 때만 벗으세요. 씻을 때도 차고 계세요. 호환석은 물에 강합니다. 매일 차고 다니면 팔찌와 여러분의 기운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2026년은 용띠에게 큰 재물의 해입니다. 여의주를 물 수 있는 해입니다. 하지만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빨간색과 황금색만 입지 말고 가죽 제품도 적당히 쓰세요. 목을 막지 말고 무늬 있는 옷을 입으세요. 싸구려 옷은 버리세요. 검은색과 남색이 최고의 색입니다. 무게감 있는 소재를 입고 딱 맞는 핏을 선택하세요. 품격 있는 무늬를 입고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세요. 그리고 호환석 팔찌를 꼭 착용하세요. 가방에 넣어 다니는 것보다 손목에 차는 게 훨씬 좋습니다. 검은, 가죽, 지갑에 많은 돈을 넣고 명함과 고급 펜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호환석 팔찌를 왼손에 차고 다니세요. 신발은 묵직한 검은 구두를 신고 시계는 크고 존재감 있는 것을 차세요. 목걸이는 굵게, 반지는 검지와 중지에 끼세요. 그리고 호환석 팔찌로 여러분의 손목을 빛나게 만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2026년은 대박이 날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용처럼 높이 올라가고 여의주를 물듯
큰 재물을 거머쥘 것입니다. 재물 창고가 가득 차고 금은 보화가 넘쳐날 것입니다. 용띠 여러분, 올해는 꼭 대박 나시고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50일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